아니,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방금 뭘 하려고 했었지? 이런 순간 요즘 부쩍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고 심지어 방금 한 일조차 잊어버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습관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치매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년 동안 노년기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과 기억력 회복을 연구해온 뇌 건강 코치 김현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시리즈로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는 새롭게 밝혀진 실질적인 예방 비법까지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기억력을 지키고 치매의 위험을 멀리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앞으로 당신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께 드릴 첫 번째 작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하여 치매뿐 아니라 혈압 상승을 일으키는 심근경색, 각종 합병증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당뇨까지 전신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숙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위험성 중에 치매 예방에 대해 우선 말씀드릴까 합니다. 나머지 심근경색 당뇨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치매 예방 시리즈를 마치고 그 뒤를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깊고 편안한 숙면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잘못된 습관이 뇌를 망가뜨리는지까지 명확하게 알게 되어 치매 없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작은 변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숙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숙면 기능이 점점 약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잠을 얕게 자거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치매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에 쓰레기가 쌓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찌꺼기는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거의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숙면을 지키는 건 단순히 몸의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기억을, 인생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숙면은 치매 예방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아주 작은 변화만 실천해도 뇌를 청소하고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당뇨의 위험까지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숙면을 위한 5가지 핵심 습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지금 바로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 걱정도 없는 실전 치매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숙면의 비밀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습관, 수면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밤 1시에 자고 아침 9시에 일어나는데 8시간은 자잖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치매를 연구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늦게 자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청소부 세포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뇌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밤늦게 자는 사람은 매일 조금씩 뇌 속에 쓰레기를 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무조건 잠자리에 들기. 늦어도 자정 전에는 반드시 수면에 들어가기. 주말, 휴일에도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하루 정도야 괜찮겠지. 이 생각이 쌓이면 몇 년 후엔 치매 위험이 몇 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면 시간이 뒤죽박죽이면 뇌졸중, 즉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는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늦게 자는 습관만 바꿔도 당신의 뇌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멜라토닌을 깨우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이 와야 하는데 눈은 말똥말똥. 침대에 누워도 한참 뒤척이다 겨우 잠드는 날들. 이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몸을 이완시키고 잠에 들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TV 화면, 밝은 LED 조명에 노출되면 뇌는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직 낮이네 하고 착각합니다. 결국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고 잠들기는커녕 뇌는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수면 부족이 기억력 저하를 일으켜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저녁 8시 이후엔 스마트폰, TV 화면 밝기를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가능하면 야간 모드를 켜고 푸른빛, 블루라이트를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둘째, 침실 조명은 부드럽고 은은한 색으로 바꿔주세요. 백열등이나 따뜻한 톤, 주광색 조명이 좋습니다. 되도록 침실에는 TV, 컴퓨터를 두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강한 자극을 멈추세요. 뉴스, 드라마, 유튜브처럼 뇌를 흥분시키는 콘텐츠 대신 조용한 음악 듣기, 책 읽기, 가벼운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밤에 강한 빛과 자극을 받으면 수면 장애가 심해지고 이는 치매로 가는 위험 경로를 더욱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명과 화면 조절. 단순하지만 당신의 뇌를 다시 살리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습관,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잠들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에 손발이 차가워서 잠이 안 오는 날. 이불을 덮어도 발끝이 시려워 뒤척이던 기억.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특히 밤에는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로 인해 숙면이 방해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단순히 추운 것 문제가 아닙니다. 손발이 차가운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뇌에 스트레스를 주고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70세 김문자 어르신은 늘 나는 잠기가 밝아서라고 말하셨지만 알고 보니 원인은 손발 냉증이었습니다. 밤마다 발끝이 시려워 수면이 끊기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해 결국 2년 만에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증상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내 발만 따뜻하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충격적이지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숙면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족욕하기. 37에서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가주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체온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둘째,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양말, 얇은 담요 활용하기. 특히 수면용 양말은 꽉 끼지 않는 편안한 것으로 선택하세요. 혈액순환을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밤에는 찬바람을 직접 쐬지 않기.
겨울철에는 난방기구를 쓰되 방 안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은 족욕 시 물 온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발끝이 따뜻한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수면을 바꾸고 나아가 노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숙면을 위한 또 하나의 강력한 습관, 바로 아침 햇살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해를 보지 않으면 몸도 뇌도 깨어나지 못한다. 실제로 아침 햇빛은 수면과 각성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0세 이후 어르신들의 약 70%가 하루 동안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햇살을 제대로 쬐지 못하면 멜라토닌 리듬이 깨지고 낮에도 졸리고 밤에는 깊은 잠을 못 자고 결국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5세 이춘자 어르신은 나는 집 안에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햇빛 노출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았고 몇 달 뒤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 증상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수면장애와 경도인지 장애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여기서 경도인지 장애란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상태를 말하며 초기 치매 증상 또는 치매 전 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햇빛만 보는 걸로 충분할 줄 알았어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햇빛 부족한 분들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적어도 15분에서 30분 정도 얼굴과 손등에 햇빛을 직접 쬐어야 합니다. 마당이나 베란다에서 햇살 받기, 산책할 수 있으면 가볍게 걷기, 얼굴 가리지 말고 눈으로 햇빛을 느끼기. 그런데 반대로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름철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오히려 피부 손상과 연로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장시간 노출은 피하기. 오전 10시 이후에는 얇은 모자나 양산으로 적절히 피부 보호하기. 땀이 많이 나면 수분 보충 필수. 특히 온몸을 완전히 가리고 햇빛을 쬐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옷이나 모자로 너무 완전히 가려버리면 비타민 D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뼈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로화가 일어나서 피부 노화, 기미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연로화란 오랫동안 흥분하거나 긴장된 상태에서 통화를 오래 한다든지 뜨거운 열압에 오래 노출되거나 강한 햇빛에 피부가 직접적으로 열을 받아 피부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결국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부 노화, 연로화에 대한 예방법은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결론은 이른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가볍게 햇살을 직접 쬐고 낮 시간에는 적절히 피부 보호하고 무리한 노출은 피하세요. 작은 햇살 한 줌이 당신의 기억력과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 햇빛 습관만 제대로 실천해도 숙면은 물론 우울증과 치매 위험까지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실천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대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햇빛만큼이나 중요한 뇌를 깨우는 수면 전 마지막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손발이 좀 차갑고 햇빛을 좀 많이 쬐다고 해서 설마 큰일 나겠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방치한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충격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78세 고령자 어르신은 평소에도 밤마다 발이 시리고 손끝이 저릿한 느낌을 자주 겪었지만 나이 드니 당연한 거지 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게다가
건강을 위해 매일 공원 산책을 하셨지만 모자를 쓰지 않고 햇빛을 과도하게 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정도였지만 1년 후 가족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억력 저하가 급속도로 진행됐고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 최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고령자 어르신이 자신이 키워준 아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생각나질 않아. 이 한마디에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별거 아니라고 넘긴 그 방치가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우리 뇌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바로잡으면 그 무너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알려드릴 네 번째 숙면 습관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수면 중 빛 완전 차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습관에서는 잠들기 전 멜라토닌을 깨우기 위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때는 수면을 준비하는 과정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잠든 이후에도 우리 뇌가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만 들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현대인의 침실은 스마트폰 대기화면 불빛, TV 전원 램프, 복도 불빛, 심지어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까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잔여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빛 하나하나가 수면 중인 뇌에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밤이 아니다.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 그 결과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뇌가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숙면은 깨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침실 내 모든 전자기기 불빛을 차단하세요. 특히 스마트폰, TV, 공기청정기 등 작은 불빛까지 모두. 둘째, 침실 커튼은 암막 커튼으로 교체하세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빛까지 막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수면용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너무 꽉 끼는 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편안한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세요. 밤새 스마트폰 알람 불빛이 깜빡이는 것도 차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비행기 모드를 설정하세요. 밤중에 화장실을 갈 때는 아주 은은한 수면 등 주황빛 계열을 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밝은 불빛은 오히려 수면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잠자는 동안 뇌는 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은은한 작은 불빛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잠든 뇌를 지키는 가장 작은 변화, 완벽한 어둠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기억력, 뇌 건강,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놀랍도록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짧은 낮잠, 오래 사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낮잠 자는 사람, 기억력이 5년은 더 늦게 늙는다. 이건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낮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무려 30%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낮잠을 잘못 자면 오히려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낮잠이 1시간을 넘는다. 오후 3시 이후에 잔다.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진다. 이런 경우에는 뇌의 낮과 밤 리듬, 생체 시계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오히려 기억력 저하와 치매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낮잠을 잘 자는 방법입니다. 첫째, 낮잠은 15분에서 30분 사이로 짧게 자기. 30분을 넘기면 깊은 수면에 빠져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뇌 리듬이 깨집니다. 둘째,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햇빛이 있을 때 잠깐 눈을 붙이세요.
이 시간대가 뇌가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셋째, 침대에 눕지 말고 소파나 의자에 기대어 가볍게 자세요. 눕는 순간 깊은 수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에도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심혈관 질환, 고혈압, 신부전 등이 있는 분들은 너무 갑자기 깊은 수면에 빠지면 오히려 혈압 조절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짧은 시간 가볍게만 눈을 붙이세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80세 김봉순 어르신은 나는 피곤해서 오후마다 2시간씩 푹 자요. 라고 자랑하셨지만 몇 년 뒤 단기 기억력 저하와 무기력증이 심해져 경도인지 장애, 초기 치매 증상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후회하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30분만 자라고 알려줬더라면 나는 아직 손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낮잠 습관을 정확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낮잠. 그저 게으름이 아닙니다. 짧게, 정확하게 자는 낮잠은 치매를 막고 기억을 되살리고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꿀 가장 손쉬운 무기입니다. 여러분, 숙면을 위한 생활 습관 이야기 잘 들으셨죠?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아무리 습관을 바꿔도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맞습니다. 생활 습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 안에서 숙면을 준비하는 영양소를 채워줘야 합니다. 또 한 번의 충격적 사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트립토판, 다시 말해 수면을 유도하는 아미노산이 부족한 사람은 멜라토닌 분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기억력 저하 속도도 2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립토판은 몸속에서 만들 수 없고 오직 음식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작은 퀴즈 하나. 트립토판이 가장 풍부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수박, 사과, 바나나.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박. 아닙니다. 사과도 아닙니다. 바로 바나나가 정답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법은? 첫째, 잠자기 2시간 전 바나나 반 개 먹기. 과일 중 트립토판 함량 최강자입니다. 둘째,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기.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하는 분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를 유당불내증, 우유 속 당을 소화 못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따뜻한 두유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셋째, 견과류 한 줌 추가하기. 아몬드, 호두 등은 뇌를 진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단백질 보충은 필수입니다. 트립토판은 단백질의 일종이라 단백질이 부족하면 수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단백질을 쉽게 챙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삶은 계란 1개, 두부 반목, 우유나 두유 1잔, 닭가슴살 소량. 이 정도만 매일 꾸준히 챙겨도 뇌 회복, 기억력 강화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바나나 섭취량 반 개 이하로 제한하기. 신장질환 환자는 단백질 과다 섭취 주의하기. 특히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의사 상담을 먼저 권장드립니다. 유당불내증 환자는 우유 대신 두유 섭취하기입니다. 진짜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74세 이정의 어르신은 나는 원래 잠이 없어요. 라며 하루 3시간씩 쪼개 자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잠자기 2시간 전 바나나 반 개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요즘은 이불 덮으면 바로 잠들어요. 새벽에도 안 깨고 푹 자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기억력? 요즘은 손주 이름,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거뜬하게 기억해요. 어떤가요? 오늘 밤부터 바나나 반 개와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단백질 보충까지 함께 실천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수면을 바꾸고 당신의 뇌를 바꾸고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잠이
건강한 기억을 만듭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숙면을 위한 5가지 실천 습관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방법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숙면은 치매 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뇌가 회복할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모든 노력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을 이 치매 예방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로 선택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 이것이야말로 치매를 막고 기억력을 지키고 나아가 당신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것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들기. 둘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 멀리하기. 셋째, 족욕과 손발 따뜻하게 해주기. 넷째, 햇빛 노출은 아침, 낮 시간대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하기. 다섯째, 잠자기 전 바나나 반 개,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숙면 돕기. 그리고 중요한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세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면 관리나 족욕 시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우유 알레르기나 유당 불내증, 우유 속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따뜻한 두유로 대체하세요. 잊지 마세요. 숙면은 치매 예방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방법은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예방적 습관일 뿐입니다. 만약 이미 많은 불편함이나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신바람 지혜길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조금 더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방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따뜻한 여정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신바람 지혜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오늘은 숙면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면 다음 시간에는 치매를 막는 기적의 음식 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식습관 하나가 당신의 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꼭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에 대한 소개를 잊지 않을게요. 이곳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길. 당신의 삶에 지혜를 더하고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공간. 신바람 지혜길입니다. 언제나 진정성 있고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